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인데요 이미 언박싱이랑 스펙적인 이야기는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실사용하면서 어머 요건 꼭 사야 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 4가지 그리고 단점 1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디자인부터 이야기하면서 시작해보죠. 까자. 이번 아이패드 4세대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폼팩터를 공유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0.1인치 줄어들긴 했지만 거의 동일한 폼팩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이 색상이죠. 쌈무 그린, 블루 이런 색상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린 색상은 꽤 볼만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오래 쓰다 보면 조금 질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에어 느낌을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런 색상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약간 무난하게 프로 느낌 내면서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진리의 스그 실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각진 디자인이 예쁘긴 합니다. 그리고 베젤이 좀 넓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베젤도 괜찮습니다. 프로랑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럼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사야 되는 이유 계속해보죠. 첫 번째 이유, 가성비가 좋습니다. 거의 80만원짜리 제품을 가성비라고 하기에 약간 무섭긴 하지만 아이패드 중에서는 최강 가성비가 맞습니다. 아이패드 8세대는 약간 진짜 보급형 너무 빠진 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들어갈 건 다 들어가고 원가 절감은 거의 없는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 최신 프로세서 A14이 탑재된 성능은 프로 4세대와 동일한 수준이고요. 무거운 영상을 편집하기에도 충분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 4세대에 A13이 아닌 A12가 들어갔잖아요. 그게 정작 아쉽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에어는 최신 애플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물론 프로에 들어간 A12는 G가 붙은 아주 고사양의 프로세서긴 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에어보다 살짝 더 좋다고 해요. 그래도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120Hz의 주사율 말고는 크리티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사용할 때 전혀 부족함을 못 느꼈습니다. 스피커도 좋고 디스플레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어라 가볍다입니다. 저는 유명한 중량충이죠. 가벼울수록 좋아하는 중량충. 휴대용품은 무조건 가벼운 게 좋습니다. 이 태블릿도 엄연히 들고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벼운 게 좋아요. 무거우면 성능이고 나발이고 그냥 쓰기 싫어집니다. 특히 저는 태블릿을 영상 머신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누워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에어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크기의 태블릿과 비교해도 가장 가볍죠. 11인치의 갤럭시 탭 S7은 498g,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471g, 3세대도 468g입니다. 반면 에어는 458g, 10g, 20g 차이. 이게 작은 것 같아도 꽤 커요. 세 번째는 애플의 최신 액세서리를 모두 호환한다는 겁니다. 이번 에어 4세대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폼팩터를 공개하면서 이전 세대와 달리 애플 펜슬 2, 아이패드 프로 케이스, 좀 비싸긴 하지만 매직 키보드와 모두 호환이 됩니다. 태블릿을 좀 써보신 분들은 액세서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특히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나만 있는 제품은 여러가지 액세서리와 혼합해서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런 액세서리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핫도그 충전법 애플 펜슬 1 같은 경우는 저는 사지 않을 거예요. 프로를 무조건 살 겁니다. 아마 애플도 그걸 안 것 같습니다. 벌써 네 번째, 거의 마지막 장점이네요. 터치 아이디입니다. 흔히 앱등이들, 아니 애플 제품을 오래 써보신 분들은 예전 그 동그란 물리 홈키를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물론 갤럭시를 쓰던 분들도 그 지문인식 센서를 그리워합니다. 페이스 아이디가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저는 지문인식이 더 편하더라고요. 특히 마스크를 쓰는 요즘 같은 때 더욱 그런 걸 느낍니다. 근데 이번 에어 4세대는 애플 제품 최초로 측면 전원키에 지문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인식률도 뛰어나고 사용해보면 역시 터치 아이디가 개꿀이구나 라고 생각될 만큼 편리합니다.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애플이 여태 왜 요걸 안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는 편했어요. 정작 프로의 페이스 아이디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장점들 4가지였고요. 이제 단점 1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사용해보면 큰 단점은 없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 애매한 가격이죠. 에어 4세대 요번에 또 악명 높은 64기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128기가 넣어줄만 또 한데 프로와 끝나누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64기가부터 시작을 하고요. 가격은
거의 80만원이에요. 근데 64기가는 정말 작거든요. 요즘 게임 용량도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게임 몇 개, 뭐 M 몇 개 깔다 보면 64기가 금방 씁니다. 그래서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보면 256기가로 바로 가야 돼요. 그럼 가격이 100만원입니다. 심지어 셀룰러로 가면 120만원이에요. 셀룰러 모듈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역시 애플은 배짱이 두둑한 것 같습니다. 이래도 살 거잖아. 요걸 아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100만원까지 육박하게 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프로입니다. 특히 할인을 많이 해주는 프로 4세대, 프로 3세대 같은 경우는 얘랑 뭐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성능도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훨씬 좋은 게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Hz의 주사율 이런 것들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정말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얘를 256기가로 업그레이드 할 거면 프로 128기가가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얘는 64기가만 사는 걸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룰러 모델 가실 분들은 KT 아시죠? KT에 저렴한 요금제 많으니까 KT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제니도 예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바.